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번호 1, 제목 1, 내용 1 추가. 인서트, 인트, 아티클, set id 1. 이제 기본적인 쿼리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한 줄을 추가를 하고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제목이 내용 2라고 하면서 id 번호는 1로 그냥 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뭐라고 할 겁니다. 추가를 못해요. 실제로 추가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번호 없이는 번호가 같으면은 추가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추가를 하고 싶으면 번호를 바꿔야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중복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는 번호 없이 제목 3, 내용 3을 추가해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죠. 이거 하면 뭐라고 할 겁니다. 널이 안 되는데 너 기본값 널이잖아. 그 값으로 내가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내가 일단 0으로 처리해 줄게. 그래서 0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봤던 상황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서 번호 없이 또 한 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값은 그래도 0밖에 없는데 너 0은 이미 갖고 있잖아. 이거 중복돼서 이건 더 이상 안 돼 라고 막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데이터는 더 안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하지만 이 PK라고 하는 녀석은 고유 식별값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들의 고유 식별값. 근데 이걸 개발자가 정한다, 사용자가 정한다 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사용자가 우리의 매뉴얼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개발자나 사용자나 사람이 직접 값을 넣는 행위로 컨트롤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애초에 알아서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쓴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제 살짝 이름만 안내를 드렸던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자동 증가 제약인데 이 녀석을 걸게 되면 이제 PK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값을 넣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약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상황. 테이블을 지웠다 다시 만들 게 아니라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얼터 테이블을 사용해서 modify 컬럼 진행해줘야겠죠? 컬럼 이름은 id고 int 필요하고요. 그 다음 primary key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넣었던 제약사항이니까 얘도 넣어주고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이제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은 안 될 거거든요. 이거 에러 나요. 해볼 필요 없어요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1부터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제약사항인데 이 녀석은 1부터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준다. 1부터 해줍니다. 0이 아니라 1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PK 같은 녀석을 만들어 놓고 쓴다라고 했을 때 타입을 int 정수값으로 보통 쓴다라고 했죠. 그 정수값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얘가 1부터 넘버링을 해줄 거니까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스스로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주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id라고 하는 PK 컬럼 말고도 그냥 1부터 자동으로 넘버링 되면 좋은 그런 컬럼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컬럼이 값이 1부터 순차적으로 넘버링이 되면 좋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컬럼한테도 얘를 걸어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오직 PK로 지정된 컬럼에만 부여 가능.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PK로 지정된 컬럼에만 부여 가능한 것도 맞는데 PK로 지정이 됐어도 정수값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이 이런 겁니다. 왜냐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해주는 일이 1부터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세줄 건데 이 숫자가 정수값의 데이터 타입을 다루는 컬럼이 아니라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id라고 하는 컬럼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녀석을 가차로 만약에 진행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첫 번째 그 값으로 뭐 이런 거 넣어놓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B, C를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Z까지 끝나고 나면은 A1부터 해서 뭐 B1 쭉 가고 또 A2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순번을 그렇게 해서 할 거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못 쓴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토 인크리먼트는 정수값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1부터 쓸 거기 때문에 인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우리가 어제 배울 때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이었거든요. 근데 1부터 간다 그랬죠. 그럼 플러스 21억만 해도 사실 엄청 큰 수지만 어차피 지금 음수 부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수 안 써, 음수 불가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나중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42억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대략 43억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까지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녀석 제가 실행하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얘는 왜 안 되는지 에러 메시지를 봐야겠죠?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multiple, primary key, define. 자, primary key가 여러 개 정의됐대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PK는 테이블에 몇 개? 오직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컬럼만 PK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여러 개 되려고 한다. 그 말이 즉슨 뭐냐? 이 쿼리가 실행된 상황 속에서 MySQL이라는 DBMS가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이미 IG라는 애한테 PK가 걸려 있는데 또 다른 PK를 또 걸려고 하는 거네?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덮어 씌워지는 개념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다 다 적어주는 게 좋다. 유지시키고 싶은 것, 새로 추가하고 싶은 것 다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빼고라고 했죠. 그 하나만 빼고가 얘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따로 한 번 부여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명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컬럼을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했다가 다시 만드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한 번 명시가 된 프라이머리 키는 따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명시했을 때 뭐라고 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사실 뭐 이 컬럼 내용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상황 빼고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또 불러낼 일이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하겠다라고 허리를 실행시키면은 지금 보세요. 또 뭐라고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를 한번 파악을 해보실래요? 자, 지금 이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 하나 놓고요.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한테 제가 이거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리스티퀀싱이 뭔지 모르겠고 다른 건 뭐라는 거야 싶겠지만 사실 이만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부터 보던 그 에러 메시지랑 동일한 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였어요? 값이 중복된다라는 거였죠. 1이라고 하는 값이. 이거 PK라 중복 안 되는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이 0, 1, 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순차적으로 1씩 넘버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몇부터? 몇부터 한다 그랬죠, 넘버링을? 1부터 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얘가 1부터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0이네요. 그럼 이 녀석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0을 생각을 하고 1을 하려고 했더니 1이 이미 있네? 얘는 이제 두 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못합니다. 바보가 돼버렸어요. 고장났어요, 얘는. 우리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얘를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들어있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문제 상황이 된 것처럼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0만 없어지면 얘는 알아서 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가져옵시다. 이 자리가 확실히 컨트롤이 안 눌리긴 하네요. 자, 아티클 테이블에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가 애초에 제대로 안 걸린 상황이죠.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다시 걸고 나서 볼게요. 자, delete from article 아니 셋이 아니지 where id 0 이렇게 해서 0번 글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조회하면 0번 글 없죠? 자, 이 상태로 오토 인크리먼트를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걸려요. 이런 에러 메시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1석세스? 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2열에 적용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제약 조건을 추가를 했는데 2열에 적용이 됐대요. 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한 게 아닌데 2열에 적용이 됐대요. 몇 열에 적용됨 이거는 우리가 그때 봤었죠. 쇼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했을 때 여기에 막 5열에 적용됨이라고 뜨면은 데이터베이스 개수가 총 5개인 거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인설트 같은 거를 했을 때 뭐 데이터를 한 번에 한 줄 넣는 인설트 쿼리 하나만 실행하면 1열에 적용됨. 왜? 1열 생겨난 거니까. 그리고 수정 같은 쿼리 날릴 때 뭐 조건에다가 어떤 뭐 타이틀은 어쩌고 라고 조건을 줬는데 얘가 해당되는 애가 두 줄이었다면 업데이트 쿼리 날라가고 나서 2열에 적용됨. 이런 거 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적용시킨 열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제약사항 추가했잖아요. 그럼 테이블의 구조 바꾼 거죠. 데이터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왜 얘는 2열에 적용이나 시켰을까요? 이 녀석이 갖고 있던 값의 id가 1,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 제약사항이 추가되면서 얘네들을 파악한 겁니다. 너네 1, 2네? 그럼 난 다음부터 세면 3이다. 파악해 놓은 거예요. 걸어 놓은 거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넘버로 걸어 놓은 거예요. 판단을 이미 끝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된 거고. 자, 구조를 확인해 보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들어갔어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이 맨 끝에 부분에 들어가 있죠. 이 엑스트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데이터 타입이나 널 가능, 널 여부, 뭐 키, 디폴트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약사항이 이 엑스트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컬럼명 필드니까 빼고 논외로 치고 데이터 타입과 널 여부, 키,
디폴트, 엑스트라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약사항을 줄 때 뭐 테이블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준다고 하면 데이터 타입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낱널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낱널을 여기다 쓰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제약사항을 걸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얘네 위치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낱널이 맨 뒤로 가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맨 앞으로 오고 뭐 프라이머리 키가 맨 중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컬럼명 뒤에는 무조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여기 뒤부터 보는 겁니다. 제약 사항부터. 제가 썼던 순서는 낱널, 그리고 PK, 그리고 오토였어요. 이런 순서로 작성을 했는데 얘네가 막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면 어떨까? 뭐 얘가 맨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할까요? 자, 이 상황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이거 무조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아는 상황인데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해봐야 아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되게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여기 적혀있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없어요. 다 돼요. 만약에 섞였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면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따라가면요 꼬일 일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널 여부, 데이터 타입 뒤에 바로 널 여부, 그 다음 키 여부, 그 다음 디폴트나 이제 여기 커멘트라고 하는 녀석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 거나 오토 인크리먼트, 얘는 거의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키보다 앞에 와 있으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아까 어차피 1부터 넘버링 할 거니까 음수 안 써라고 하는 제약사항도 줄 거라고 했는데 그런 녀석은 여기로 들어와요. 데이터 타입 옆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인트라고 하는 정수값 속에서 음수 안 돼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킨 느낌이에요. 그래서 unsigned라고 하는 속성을 이따가 줄 건데 걔는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널 뒤에 뭐 키 뒤에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애초에 데이터 타입과 세트로 묶여야 돼요. 이런 순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를 이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오토 인크리먼트가 정상적으로 부여가 된 상황이니까 인설트 이거 가져옵시다. 제목 3과 내용 3 추가. 자, 이제 번호 없이 추가를 했을 때 추가가 잘 되고 뭐라고 안 하고요.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3번이 잘 들어갔죠. 그리고 제목 4랑 내용 4를 추가한다라고 해도 4번이 잘 들어갔죠. 이렇게. 얘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id라고 하는 값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게끔 알아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유출을 해볼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방금 실행한 쿼리는 delete from article이에요. 그럼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웠죠. 그리고 나서 인설트를 한번 합니다. id 몇 번? 몇 번이라고 id가 부여가 될까요? 자, 데이터가 아예 없어진 상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인설트를 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조회를 하면 id는 과연 몇 번일 것인가? 자, 1번일까요? 5번일까요? 얘는 5번으로 갑니다.
얘는 5번으로 가요. 일반적인 딜리트 상황에서는 이렇게 5번으로 가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거를 하나 해볼 거예요. 자, 뭔가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추가를 하는 상황. 얘는 1번으로 갈까요? 6번으로 갈까요? 방금 전에 5번까지 있었으니까 딜리트 상황, 아까 전에 처음 봤던 상황대로라면 6번이 나와야 되고, 지금 다른 상황이 된 거라면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6번이 나올 수도 있고, 얘는 1번이 나옵니다. 지금 두 가지의 방식으로 테이블을 지워버렸고요. 지우고 나서 데이터를 넣는 방식은 동일했고, 이때 노트 인크리먼트가 관리하고 있는 이 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우리가 지금 차이를 좀 본 거예요. 이 녀석은 우리가 쓰는 DML이죠. 그죠? DML, 딜리트. 얘는요. 얘는 DML의 영역이 아닙니다. 얘는 다른 애예요, 다른 애. 그래서 이 명령어 자체로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지금 비우는, 얘도 그냥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진짜 아티클 테이블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만, 데이터만 건드려서 지워내는 방식이라고 치면요, 이 녀석은 애초에 테이블 자체를 조금 건드려서 안에 있는 내용을 비워낸다라는 개념이에요. 좀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자, 딜리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만 건드려서 데이터를 집어내면 이 오토 인크리먼트, PK라고 하는 녀석이 관리하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 넘버 값이요,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걸 알아요.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 쓰였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인설트를 했을 때 마지막 번호보다 1 커진 상태로 값이 인설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테이블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컬럼은 테이블의 구조니까, 그죠? 그 녀석이 알기 때문에 데이터만 지워서는 그 기억을, 그 알고 있는 기억을, 지식을 날려버리지 못하니까 얘가 데이터를 다 지웠다가 만들어내면 몇 번 글인지 알 수 있다. 다음 몇 번 글까지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테이블 자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컬럼이 가지고 있는 PK, 마지막 지금 PK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조차도 다 날려버리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얘를 쓰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처음에 이런 거 해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거부터 배웠죠. 이거 하면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워, 만들어, 사용해. 그럼 아티클 테이블 어디 가요? 없죠. 자, 이거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크리에이트 해놓은 거 어딨어?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에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잖아요? 오토 인크리먼트도 당연히 여기서도 추가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제약사항들은 이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안 해도 지금 당장은 헷갈려 보이지 않겠지만 나중에 컬럼들한테 이런 거 걸어줄 게 많다, 그럼 엄청 길어질 거다, 이런 얘기 했죠. 실제로 다 가능한 거니까. 이거 하나 넣고, 그다음 데이터 넣는 것도 이거 말고 이런 거 하나만 가져옵시다. 자, 트렁케이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PK 값을 날려버리고 검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날리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4개 넣고 보면 1, 2, 3, 4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딜리트를 사용했다가 이거 빼고 얘를 사용했다가 다시 데이터를 밀어넣으면 몇 번 글 만들어진다고요? 5번 글이죠. 근데 나 1번부터 다시 테스트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날리면 돼요. 애초에 테이블 자체가 지워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것부터 배운 거예요. 연습하실 때 이런 기록 남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돌려서 그 초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위에 깔아놓고 시작하면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개발하면서도 기본적인 테스트 쿼리들을 좀 보관을 하게 되실 텐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예 지웠다가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런 기억은 없는 거예요.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녀석은 지우지 않고 아예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기록들을 없앨 수 있는 그냥 명령어의 일종 하나 알려드린 거고, 사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쓸 일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 알려드렸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아티클 테이블이 3번까지 쓰여져 있는데 자, 저도 제가 몇 번 눌렀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 지울 겁니다. 자, 데이터 없겠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대충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다음 글 쓰면 몇 번인 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지우는 상황에서 눈치 빠르게 딱 체크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몇 번 글 써질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고서 또 지우면은 진짜 몰라요 이제는. 이러면 이제 모르실 겁니다.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자, 이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어떠한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 녀석은 누구 같아요? 뭐 같아요 얘는? 이름 자체를 보면 last 마지막, insert 삽입된 id 느낌이죠. 자, 이 녀석은 그리고 이런 이름으로 된 함수지 않을까요? 우리가 now 함수 썼던 것처럼, 그쵸? 얘를 조회해보면 51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이 last insert id라고 하는 함수는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insert, 그러니까 마지막에 insert된 auto increment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 51번까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 몇 번 글이 들어온다? 52번 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51이라고 하는 게 이 함수의 실행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51번까지 지금 현재 사용을 한 상태. 다음 글은 52번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show table status라고 하는 where name. 자, 이렇게 생겨먹은 펄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쓸 일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자, show table status where name article입니다. 대충 테이블 보여줘. 테이블 상태 보여줘. 근데 어떤 테이블 볼 건데 아티클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상태를 보여줘.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로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상세한 상태 정보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보시면은 뭐 이름이 있고요. 아티클이니까 아티클인 거고 엔진이 있고요. 버전, 뭐 로우 포맷, 로스 뭐 등등 엄청 뭐가 많아요.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도 존재하네요. 53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53은 여기 53번까지 사용했다가 아니라 다음번에 사용될 번호를 이미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글 쓰면 몇 번 글 생겨난다? 53번 글 생겨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쿼리를 몰라도 되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 충분히 쿼리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명령어만으로도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다 까볼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쿼리 저라고 외우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실제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궁금하면 그때그때 구글링 하면 돼요.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우린 구글링 하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리에 갖고 써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쿼리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넣어야 돼 라고 하면 뭐 떠올라요? 데이터 완전 한 줄 추가할 거야. 뭐 떠올라요? 인서트 인트 떠오르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숙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겠는데 싶을 때 강사가 이런 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구글링 하다 보면은 이런 쿼리들도 이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다른 문제를 또 열어 드릴 겁니다. 자, 방금 한 거 정답도 올려드렸고 문제 하나 더 올라갔는데 똑같아요. 가져가셔서 붙여넣기 하고 맨 위랑 맨 아래에 있는 주석 제거하시고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배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까지는 거의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안 배운 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글링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